안녕하세요, 아찌운동TV입니다. 오늘은 팔 뒤로 이렇게 잘 안 올라가시는 분들 계시죠? 지금처럼 팔이 잘 안 올라가시는 분들에게 꼭 필요한 동작, 그리고 왜 그런지에 대한 설명을 좀 드릴 거예요. 그리고 그 팔이 안 올라가시는 분 외적으로도요, 어깨 충돌 증후군이 있거나 또는 회전근개가 약하거나 어깨의 견갑에 대한 안정성이 좀 떨어지시는 분들 전부 다 도움이 되는 영상이니까 지금 영상은 꼭 시청을 해보세요. 우리가 팔이 뒤로 잘 안 올라가는 이유 중에 크게는 두 가지로 나눠져요. 첫 번째는 내전이라는 동작과 내전, 몸 안으로 들어오는 이 동작이 제대로 안 되는 거 하나. 두 번째는 내전과 내전을 만들기 위해서 상완골두가 전방으로 할주 빠져버리는 부분들이 생기면 실질적으로 팔을 위로 들기에는 불편한 자세가 돼요. 즉 올리기가 힘들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내전과 내전을 잘 시켜주는 근육을 잘 단련시키면 이 동작은 잘 될 수 있겠네요. 오케이, 맞아요. 그 근육이 뭐죠? 그 근육이 바로 견갑하근이에요. 견갑하근에 대한 부분이 내전과 내전을 담당하는 부분이란 말이에요. 그럼 우리는 견갑하근을 잘 단련시키면 되는데 여기서 문제는 뭐냐면요, 내전과 내전을 시키는 게 견갑하근만 있는 게 아니에요. 내 대흉근이라는 큰 가슴 근육도 내전과 내전을 담당하고요, 광배근 또 내전과 내전을 담당해요. 그러면 견갑하근과 광배근과 대흉근 간의 관계를 좀 이해를 하셔야 돼요. 얘들이 어떤 관계냐면 견갑하근은 약간 소극적인 친구고요, 대흉근이나 광배근은 약간 적극적인 스타일이에요. 그러니까 견갑하근이 하려고 하면 그 전에 오지랖 넓게끔 얘들이 먼저 끼어들어서 하는 부분들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즉, 이 일은 견갑하근이 하는 게 맞는 건데 얘들이 오지랖 넓게 먼저 해버리니까 올바른 움직임이 잘 만들어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우리가 두 가지에 대한 생각을 해봐야 되겠죠. 견갑하근을 잘 단련시키면서 대흉근과 광배근에 대한 개입을 줄여야 되겠구나. 그러면 내전과 내전에 올바른 기능을 만들어줄 수 있는 첫 번째 문제는 해결될 수 있겠네요. 그럼 두 번째 문제가 뭐였었죠? 그렇죠. 상완골두가 앞쪽으로 빠지는 부분에 대한 거였어요. 이 전방으로 빠지는 부분도 앞에 있는 가슴 근육이 실질적으로 수축하면 내 상완골두를 앞으로 끌어당기는 행위를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두 번째가 뒤에 있는 극하근이 내전에 대한 안정성을 담당해 주지 않으면 실질적으로 또 어깨는 빠질 수 있어요. 그러면 극하근을 단련시켜주고 대흉근은 아까 쓰지 않는 부분을 얘기했으니까 걔들은 안 쓰면 될 거고 극하근을 쓰면 되겠구나. 그러면 어깨가 빠지는 것들은 막아줄 수 있겠네. 그런데 여기서도 한 개 문제점이 있어요. 아까하고 똑같이 극하근의 쓰임의 외전을 똑같이 담당하는 누군가가 있어요. 그 친구가 누구냐면 후면 삼각근이에요. 후면 삼각근도 외전을 담당하거든요. 그래서 후면 삼각근도 오지랖 넓게끔 끼어들면 극하근에 대한 일을 제대로 수행하기는 힘들어져요. 그럼 우리 몸은 왜 이래 만들어졌을까에 대한 생각도 해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뭐냐면 혹시라도 안정성을 담당하는 견갑하근이라든가 극하근이 제대로 못할 때 임시 방편으로 얘들이 그 일을 대신할 수 있게끔 우리 몸은 1차, 2차, 3차적으로 대응책들이 준비되어 있게끔 몸은 구성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즉 자동차의 스페어 타이어 같은 개념이라 생각하면 돼요. 그러면 스페어 타이어를 맨날 끼고 달리면 당연히 문제가 생기겠죠. 그러면 원래 타이어를 제대로 정비해서 꼽아놓고 스페어는 도와줄 수 있는 역할 정도로 만드는 것들이 필요하다. 그러면 이제 그런 동작은 뭐가 있을까? 이 고민이 되겠죠. 그렇죠. 동작은 크게 세 가지를 할 거예요. 첫 번째는 먼저 내전이 잘 되는 부분부터 먼저 접근을 할 거거든요. 그때 손을 지금처럼 먼저 올려놓을 거예요. 그렇죠. 뒤로 이렇게 뒷짐을 지는 부분이에요. 그리고 이때 오식견이 너무 심하게 있으신 분들은 손을 올리기가 힘들 거예요. 그분들은 얘부터 먼저 해야 될 게 아니고 다른 가동성부터 먼저 확보한 다음에 얘를 하는 거를 추천드려요. 그게 되지 않은 상태에서 지금 동작은 솔직히 좀 의미가 없거든요. 자, 1.5는 된다는 가정하에 뒤쪽에 손을 올려놔 보시면 팔이 잘 안 올라가시는 분들은 이쪽 상완골두는 앞쪽으로 이동할 거고요, 팔꿈치는 뒤쪽으로 빠지려고 할 거예요. 이렇게 팔이 올라간 부분을 얘는 뒤로, 사선 뒤로 가고 얘는 내전이 되는 부분이 필요한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것들을 어떻게 하시냐면 이런 벽이나 기둥이 있으면 돼요. 벽이나 기둥에 내가 뒷짐진 상태에서 벽에다가 지금처럼 팔꿈치 이쪽 부분을 댄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지금처럼. 그렇죠. 이렇게 된 상태에서 뒤에 짚은 손은 내 몸을 민다고 생각하시고요. 그리고 팔꿈치는 벽을 민다고 생각할 거예요. 근데 벽이다 보니까 밀리진 않겠죠.
그리고 앞쪽에 있는 상한 골두는 벽을 미는 만큼 사선 뒤로 지그시 뒤로 빠진다는 느낌이 드시면 돼요. 자, 그러면 지금처럼 손을 대고 손은 몸을 밀고 팔꿈치는 벽을 밀고 내 상한 골두는 사선 뒤로 지그시 이동하는 느낌을 만든다 생각하세요. 그렇죠. 자, 힘 빼고 이렇게 힘 뺐을 때 지금 뒤로 밀고 있던 팔꿈치가 살짝 안으로 이동하는 부분들이 만들어져야 돼요. 내가 인위적으로 가지고 오는 건 아닌데 밀다가 힘을 빼니까 안쪽으로, 밀다가 힘을 빼니까 안쪽으로 들어오는 행위들이 만들어져야 돼요. 지금처럼 지그시 밀고 힘을 빼면 팔꿈치가 좀 더 안쪽으로, 다시 지그시 밀고 미는 거를 빼면 팔꿈치가 살짝 앞쪽. 지금 아까보다 팔꿈치가 좀 앞으로 오면 내가 몸을 조금만 더 뒤로 가서 똑같이 다시 대시고 지그시 다시 밀어요. 그리고 힘 빼고 다시 한번 지그시 밀고 힘 빼고. 자, 조금 다시 벽과 내 팔꿈치 각도에 대한 공간이 뜨면 다시 조금 더 뒤로 가서 다시 지그시 밀고 힘 빼고 지그시 밀고 힘 빼요. 그렇죠. 한 번 할 때 한 5번 정도 하시고 공간이 생기면 조금 더 뒤로 가셔서 동작을 한 3번에서 4번 정도 연결 동작을 진행하신다 생각하시면 돼요. 그렇죠. 그렇게 밀다 보면 얘는 뒤로 밀리려고 하고 지금처럼 팔꿈치가 앞쪽을 보게 될 거예요. 살짝 뒤가 아니고 앞쪽으로 오는 부분들이 만들어질 거예요. 이까지 되는 게 1단계예요. 두 번째 동작은 지금처럼 팔꿈치가 앞쪽으로 이동했으면 반대쪽 손으로 손목을 잡으세요. 손목을 잡고 이쪽 팔은 바깥쪽으로 뻗으려고 하는 힘을 살짝 가지고 반대쪽 팔은 딸려가지 않게끔 이쪽으로 살짝 당길게요. 그리고 난 다음에 힘을 빼는데 이쪽 팔에 힘을 뺀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힘을 빼면 살짝 두루와지는 부분들이 만들어질 거예요. 서로 밀어주는 부분, 힘 뺄 때 살짝 가지고 들어오고, 밀어주는 부분 살짝 가지고 들어오고, 다시 밀어주는 부분 살짝 가지고 들어오고, 밀어주는 부분 살짝. 그렇게 해서 이 손이 손끝이 내 몸 바깥쪽까지 나오셔야 돼요. 그리고 이때 주의할 점이 뭐냐면 내가 지금처럼 미는데 미는 각도가 이렇게 밀려지면 안 돼요. 미는 각도가 사선 앞쪽으로, 아까 우리 내전됐던 각도 쪽으로 지그시 민다는 느낌이에요. 그렇죠. 내전 갔던 각도 쪽으로, 사선 앞쪽이에요. 그러면 팔꿈치가 앞쪽을 가리키고 있으니까 사선 앞쪽으로 밀려간다. 그렇죠. 그렇게 하시면 손이 점점 내전되는 부분들이 만들어질 거예요. 그렇죠. 지금 더 이상 이렇게 잡기가 불편하면 반대로 이렇게 잡으셔도 돼요. 잡고 당겨주고 다시 잡고 당겨주고. 그렇죠. 이렇게 해서 내전과 내전이 되는 자세를 만들어준다 생각하시면 돼요. 자, 세 번째는 지금처럼 손이 돼 있는 상태에서 몸통을 반대쪽으로 지금처럼 돌려요. 예, 다시 돌리고 돌아오고. 이때 이쪽 발이 떠거나 이러면 안 돼요. 발은 정확하게 잘 밟으시고 몸통을 돌린다 생각하세요. 그렇죠. 다시 셋, 다시 넷, 다시 다섯, 다시 여섯. 이때 이 손은 그렇죠. 지금 내전과 내전이 다 돼 있는 상태를 유지한 상태예요. 그렇죠. 일곱, 여덟, 아홉, 열. 오케이, 좋아요. 한 10번 정도 하시고 이제는 몸통을 돌리고 이쪽 손을 올릴 거예요. 다시 돌아오고 다시 몸통을 돌리고 손을 올려요. 다시 한번 몸통을 돌리고 손을 올려요. 한 번 더 몸통을 돌리고 손을 올릴게요. 그렇죠. 그러면 지금처럼 팔이 올라가는 게 만들어질 거거든요. 자, 지금처럼 팔이 올라간 다음에 풀 때는 한 번에 훅 풀면 안 돼요. 이쪽에 대한 부분이 지금 과도하게 스트레스를 받아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천천히 팔을 내린다 생각하시고, 그렇죠. 천천히 팔을 내리세요. 내리고 이 팔에 대한 부분을 천천히 움직여 주세요. 예. 회전을 천천히 해주시고 일정 부분 좀 안정이 됐다 싶으면 그때 천천히 좀 돌려주세요. 지금처럼 하면 팔에 대한 내전이나 내전, 그리고 손이 올라가는 부분들이 조금은 원활하게 되는 부분들이 느껴질 거예요. 지금처럼 동작을 해서 만약에 이쪽 통증이 너무 많다, 그럼 풀어주고 지금보단 자극점을 더 작게 잡으셔야 된다는 거.
까먹지 마세요. 지금 얘를 과도하게 많이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계속 길을 만들어 주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렇다면 많이 과하게 하는 게 아니고 지그시 조금씩 늘려간다는 생각을 하시고 동작을 진행하시기를 추천드리고, 아까 얘기 드렸던 것처럼 오십견이 너무 심하신 분들은 먼저 다른 가동성들에 대한 부분들을 충분히 잘 풀어주고 난 다음에 마지막에 얘들에 대한 각도를 만든다라는 거 꼭 생각을 하시면 어깨 부상은 줄여지고 어깨에 대한 가동성은 조금 더 안정적으로 잘 만들어지는 구독자 여러분 되실 거예요. 자, 오늘은 여기까지.